부열 용사들은 전진뿐이다. 강군 육성의 집령, 육군 제2군 사령부. 1954년 부대 창설 이래 후방의 안전과 대민봉사의 선봉에 나선 육군 제2군 사령부 용사들. 한치의 물살 틈 없는 철통 같은 해안선 경계. 내 앞으로 오는 적은 반드시 잡는다. 월성다대포 해안지역 대간척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육군 제2군 사령부 용사들. 무적 상승, 부열호는 불타오른다. 바로 이곳 삼국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 부열왕의 기백이 살아 숨쉬는 육군 제2군 사령부에서 푸르렀던 청춘을 조국 수호를 위해 불살랐던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감사합니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오늘은 육군 제2군 사령부 그 옛날 군예대에서 전역한 예비역 여러분과 지금의 제2군 사령부 현역 여러분이 함께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예대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네. 신충식 병장님 군예대 뭐 하는 데입니까? 말하자면 대민 계몽, 반공, 네. 뭐 또 진료, 기타 예. 등등 대민 사업을 이군 군에대해서 통틀어서 다 했습니다. 네. 그때는요. 네. 한 20리, 30리 밖에서 네. 그냥 온 가족이 다 우리 공연장으로 다 몰려왔어요. 지금 뭐 요즘 뭐 서태지나 네. 뭐 H.O.T. 또 뭐 SES 네. 인기 이 얘기도 못해요. 대단했습니다. 그 당시는 인기가. 예. 아, 꼭 자기 혼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뻥 같죠? 네. 그러면은 그 당시 추억이 뭐 죄 날아가고 없지 않습니까? 참 아까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 제가 이제 그 여기 나온다고 이 좀 우리 그동안 이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졌는데 이게 35년 전에 네. 작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저게- 대본이 네, 그 당시 대본이군요. 대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이 한번 타이틀 보면은 정면으로 보세요. 네, 타이틀 보면은 방공국 신충식작 동무는 죽음 앞에 자백한다. 또 있죠. 이것도 보니까 전 사막 민족의 횃불 제2군 사령부. 그것도 역시 쓰신 거예요? 예, 극본을? 예, 제가 쓴 겁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네, 필사로 다. 예, 전부 다 이렇게 쓴 거죠. 뭐. 제목이 민족의 횃불. 예, 민족의 민족의 횃불 이제 반공국이고 계몽국입니다 일종의. 되게 그런 거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쓰셨어요? 글쎄 이게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당신 읽어봐. 농촌부흥. 농촌부흥도 몰라? 농촌부흥이라는 건 말이야. 전기도 없고 라디오도 없이 생활이 불편한 농촌을 전기도 놓고 앰프도 놓고 그리고 곡식도 수확이 많게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해서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야. 이게 대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5.16 후에 1차 경제개발계획 한참 할 때 홍보하던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우리가 조금 웃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의 그 북한하고 약간 비슷한 제목도 민족의 횃불, 민족의 횃불. 농촌부흥이라는 것은 라디오나 전기나 들어오는 것은 바로 농촌부흥이야. 자, 추억의 한 구석에 흑백 필름처럼 남아있는 그 옛 이야기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35년 만에 정말 감회 어린 옛 부대 현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선배가 간다! 총! 멋진 환영이다. 35년 만에 찾은 부대 육군 제2군 사령부. 후배 군악대원들의 제2군가 연주에 맞춰 보무도 당당하게 세입대하는 예비역들이다. 탤런트 이영우 씨까지도 합세를 했습니다. 35년 만에 입어보는 군복. 그 시절 추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선배들이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역시 군악대 연습실.
까마득한 후배들의 환호 속에 펼쳐지는 화려한 컴백 무대. 실로 35년 만에 다시 서보는 추억의 무대다. 이 직접 트럼펫 다 보는군요. 김성남 씨. 날렵한 몸으로 공연장을 누비며 관객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았던 그 시절 인기가 되살아나는 듯하고. 탭댄스. 이영우 씨. 공연을 나갈 때마다 늘 다니던 이 길. 오늘은 주민들이 아닌 후배들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가슴이 설레기는 마찬가지. 차창으로 스치는 풍경 하나하나에도 수십 가지 추억들이 떠오르는 예비역들이고, 그렇겠죠. 간포 앞바다군요. 정말 그때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즐거워할 후배들을 생각하며 듬직한 수박을 들고 부대를 방문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기관 가면 인천들이 자고 있는데 아직.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집 어떻게 된 겁니까? 대낮에? 해양 경계 근무를 마치고 지금 오전 11시. 선배들의 방문도 모른 채 고난 잠에 떨어진 후배들. 야간 근무하고 자식 같은 현역들을 어루만져주는 선배들의 손길이 따스하기만 하다. 자기 놔두고 밤낮을 바꾸는군요.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후배들과의 해변 수박 파티. 하나를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 뭐 별거 아니지만 수박 많이 좀 드시고, 입에서 살살 녹는 수박, 그만큼 달콤한 정이 오가는 선후배들. 이게 우리는 또 뒤에서 믿고 열심히 사회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자, 많이 좀 드십시오.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한번에. 자, 그럼 지금부터 선후배 간의 씨름 대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듯 모래판 본 김에 씨름 한 판. 마음이야 이게 펄펄 대적이 날지만 되겠습니까? 과연 몸도 따라줄까? 야, 이 사람 너무 큰데 이거. 이거 씨름을 너무 크다. 씨름을 못. 에이, 풀려라. 엄살은 어떨까요? 떨었지만 왕년의 씨름왕 신충식 예비역 병장, 그 실력 녹슬지 않았다. 노장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카가 이제 아가씨가 이제 한번 해봐요. 아저씨 조카? 이건 탱크야, 탱크. 또다시 엄살부터 피워보고 신충식 엄살은 병장 작전, 잘하시네요. 씨름은 실력이다. 전부 기술이에요. 신고한다. 이날 시초도 상병 김남훈 이명 진일수 우주마 이명 충성. 전후방이 따로 없는 경계 근무, 야간 해안 경계 근무에 선배들이 함께했다. 언제 적의 침투가 있을지 모르는 이곳. 해안이 바로 최전선인 만큼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파도 소리만이 정적을 깨트리는 이곳. 막 휘몰아치고 그럴 때 들어올 때는 또 이쪽에 방심할 거 아니야 또. 그럴 경우 어떻게 돼? 근데 그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항상 여기는 이 철통 같은 현역들의 경계 근무에 다시 한번 마음이 든든해오고, 이거 뭐지, 이거? 이거는 여름용 해가지고 모기가 좀 많고 날씨가 좋고 그럴 때는 이거를 모기 물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는데 방충모. 그것도 그러니까 있군요. 저기 저 국대만 적이 아니고 모기도 적이다 이거야. 희한한데 오늘 와보니까 말이야, 이거 24시간 낮밤 없이 교대교대 근무해 가면서 후배들과 함께하는 밤바닷가에서의 경계 근무. 차가운 바닷바람보다 가슴이 더 뜨거워지는 예비역들이다. 고생 많고요. 우리 아저씨가 저기 계시는데 그때 당시는 어찌할 수 없었지만 왕년의 군기반장 신성호 하사. 다시 한번 군기를 잡아보는데 12시에 했는데 합니까? 차려! 원산 복격을 실시한다! 실시!
머리박기. 흘러간 세월만큼 빠져버린 군기인데 제대로 될 리 있나?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군기의 표상이 있었으니 바로 박현우 병장. 그만합시다. 야, 이게 옛날에 우리 맞을 때는 정말 뒤지게 맞았거든. 근데 이거 못 하겠네. 안 되는데. 이 나이에 안 돼. 하다 보면은 풍 걸려 풍풍. 원산 폭격 한 번에 피가 풍 걸리는 거꾸로. 예비역이 있다면 날마다 태권무로 체력을 다지는 현역이 있다. 힘참에서 유연한 태권무야말로 신세대 현역들의 자랑거리. 아유, 흥겹습니다. 아이고 선배님들 그게 뭡니까? 이거야말로 엉거주춤의 막춤. 선배님들 여기 캬바레 아닙니다. 예? 개성이 음악 따로, 있습니다. 동작 따로. 안 올라가. 폼새는 엉성해서도 마무리는 제대로. 태권무로 몸푼 예비역들 이제부터 본격적인 유격. 현역과 구령은 같이 붙여보지만 그야말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너 따로 나 따로 그리고 예비역 따로. 하여튼 예비역만 그래도 틀려. 죽는 건 아니니까 죽을 각오하에 우리 이군 군대대 명예가 있지. 자, 나고자 없이. 하나, 둘, 셋, 명예. 이군 군예대의 명예를 걸고 죽을 각오로 화이팅을 외친 예비역들. 하지만 칼날 같은 조교의 시범에 바로 주눅이 든다. 동기야 우리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자꾸나. 잘해 효바. 자, 가겠습니다. 자, 펜으로 단수로 무기로 이렇게 잡아내는. 저럴 땐 또 서로 양보해요. 준비 끝. 도와준비 끝. 왠지 불안하죠? 영등포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물속으로 갈까요? 시기를 놓쳤어. 바랍니다. 너무 시행도 내리라고. 마르게 올라와, 마르게. 3번 올빼미 도와줍니까? 파이팅! 와! 나는야 바로 물속으로 간다. 아니, 놀이동산 오신 아이고 것도 조교님 아니고 지금 가는 유격을 세월을 하려고 이렇게 붙잡을 수 없나요? 난 무슨 수상 스키가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안 돼도 기분 좋아. 그럼 세월의 한계와 체력의 한계를 이겨낸 선배들.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감동으로 대민 공연의 선봉에 나섰던 그때의 추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제2군 통쾌한 사령부 예비역 용사들. 선배가 간다. 아 정말 뭐 잘 봤습니다. 아들도 막내 아들 뻘 되는 그 현역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했는데 어떻게 신중식 병장님 몸은 괜찮습니까? 아, 예. 아유, 저기 정말 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하자고 네, 우리 파이팅하고 했는데 예. 갔다 오니까 그냥 감기 걸리고 몸살 나고. 그렇죠. 아유, 그래서 우리 저기 진짜 현역들 아주 그 체력 단련하는 게 부럽고 예.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씨름은 그럼 상납으로 쳐드린 건가요? 어떻게? 아니 씨름 그때까지만 해도 힘이 좀 남았을 때지. 공이 가서 처음 할 때니까. 근데 예. 씨름도 힘으로 하는 게 아니시고 예. 기술로 하시더라고요. 예. 거의 제 스타일이신데. 맞아요. 근데 김성남 병장은 지금도 긁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날 이제 저녁에요. 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을 자려고 딱 보니까 이불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두 개 더. 그래서 그냥 속은 입고 네. 그냥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잤거든요. 예. 그 제가 거울을 보고 세어봤어요. 목이 물린 자국이 72방. 예, 그래서 세상에. 지금도 보면 이런데 전부 흉터예요 이게. 이게 목이 물린데 다요. 군대 모기는요, 이 침을 꽂으면 이 고참이 빼 그래야지 빼지. 고참 없으면 그냥 꽂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난 거예요. 저 신성호 화사님 예. 군대에 있을 때 현역 시절에 군기 좀 많이 잡으셨나 보죠? 아 저는 군기를 잡은 게 아니고 네. 아무리 군의대라도 네.
군 생활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 네.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 생활 제대로 하고. 네, 원칙대로 뭐 부드럽게 했다는 얘기 같아요. 예, 보니까. 어땠습니까? 부드러웠습니까? 악질.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꿈에 다시 한번 나올까봐 겁난다니까. 이 사람들 잘못 생각한 거라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원산 폭격을 받는다고 해서 풍 걸린다는 건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60대 이 나이에 예. 원산 폭격하면 피가 다 머리로 갔는데. 네. 그러면 풍이 올 확률이 많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풍이 왔습니까? 오진 않았죠. 오기 직전에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대신에 풍은 안 오고 집에 가니까 몸살이 와가지고 지독하게 났어요. 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예비역분들하고 김성남 상병하고 무려 10살 차이가 난다고 여기 다 정보가 입수돼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13살 나이에 군대에 입대했다는 그런 소리인데 아니 그 이게 당시가 뭐 그게 6.25였습니까? 글쎄 어떻게 전쟁 그렇게 되지? 상황도 아닌데 예. 말이죠. 소년병이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니 목에 힘 주지 마시고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그때요. 이제 이군 군에 대해서 예. 이제 아역 배우도 필요하고 하니까 저를 스카우트 해간 겁니다 그때. 예. 아니 저기 그 제가 얘기. 우리가 이 공연을 가는데 서천인가 서천? 예, 서천, 충남 서천의 서천일 팀. 거예요. 예.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이즈가 참 이 빅 사이즈 아담하죠. 근데 저희들 기억으로는 그랬어요. 그때 아마 김성남 씨가 7살이나 9살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군인이니까 가는데 우리 이제 군인 오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일원이었었어요. 근데 애가 왔는데 예. 온통 재주가 있고 노래를 무지하게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끼리 야 저거 주워서 데리고 가자. 주워서. 이래서 아니 그 스카우트라고 그러더니 무슨.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분명히 스카웃입니다.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그건 어떤- 분명히 제가 그때 내무반장을 하고 선임하사를 하고 있을 때니까 예. 그렇죠. 이건 주소 실은 겁니다. 아니 신부장님. 김성남 씨 어때? 아니 김성남 씨 얘기 한번 좀 들어보고. 영어로는 스카웃이고 한국말로 주소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 하체 대하사님이 그때 이제 마스터로서 드럼을 치셨는데 네. 제가 노래를 하는데요. 뒤에서 드럼을 치시면서 제가 이제 첫 무대에 올라갔으니까 떨리니까 네. 다리를 후들후들 떠니까 어린 나이에. 야 일마야 떨지 마라. 야 일마야 떨지 마라. 북치면서 네. 그런 기억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하고 연극하고 그러면서 필요하니까 저희 이제 우리 큰아버님 큰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네. 저를 분명히 스카웃해서 군에 대해서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네. 27개월이라는 세월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2번이나 가셨다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13살 때 하여튼 뭐 주웠는지 스카우트냐는데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대 때 네. 제가 또 한 번 정식으로 입대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때 정식으로 입대한 것이 어딥니까? 방위 근무를 했습니다. 저기 우리 동기들하고 나중에 TV 내무반 또 한 번 나오면 안 됩니까? 우리 방위. 예? 나와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초대하겠습니다. 예, 방위도 분명히 초대. 예. 자, 취미가 군대 가기고 특기가 제대하기인데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13살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네. 한 번으로 족하다는 군 시절. 그런 군대를 2번 갔다 온 사나이가 있었으니 바로 김성남. 쟤는 아침부터 저러고 있네. 야, 꼬마야, 너도 한번 해볼래? 군예단 들어가는 것이 꿈이라는 성남이는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게다가 신성일 뺨 때리는 연기력까지. 당시 우리는 아역이 필요했고 어려운 집안의 한 입이라도 덜겠다는 생각으로 성남이는 군에 가기를 간청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군에 가는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시던 어머니. 한 입더러 부모님 짐을 덜어줬던 30여 년 전 김성남. 그렇게 시작된 성남이의 첫 군생활은 커다란 군화와 군복처럼 모든 것이 어리둥절 낯설기는 했어도 야, 군복이 너무 큰데 좀 줄여서 입히도록 해. 단원들의 관심 집중,
사랑온도 200도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고 어느덧 군복을 입은 성남이의 모습은 시골 소년에서 작은 병사가 돼 있었다. 김성남 씨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충성. 어쩐지 노란 시작. 노란 셔츠 입은 말 없는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씩 걸리는 장기 공연. 이번 공연의 히든 카드는 소년병사 김성남이다. 그러니 성남이는 첫 무대부터 부담감과 함께 연습을 강행해야 했는데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연습 기간이 끝나고 3개월 동안의 긴 공연을 위한 설레이는 출발. 내일이면 난생 처음 무대에 서게 될 성남이 다른 형들처럼 무대의 왕자로 화려하게 탄생할 수 있기를. 사랑 많이 받았군요. 드디어 공연의 막이 열리고 모두들 무대의 사나이들답게 신바람 나는 무대맨으로 관객을 사로잡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성남이의 무대만 무사히 끝난다면 오늘 공연은 대성공! 발이 떠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 이 순간을 위해 악보가 닳도록 연습을 했건만 그러나 그렇다고 첫 무대부터 좌절감을 심어줄 수는 없다. 모든 단원들의 격려 속에 김성남 다시 무대로. 30여 년 전 가난한 집안을 생각해 들어왔던 군대. 그곳에는 인생의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이 있었고 친동생처럼 보살펴 주었던 형들이 있었다. 단원들의 격려와 형제 속에서 자랐던 그 시절. 함께 있었기에 행복했고 함께 있었기에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었다. 아, 지금의 모습이 있군요. 옛날 생각에 찡하신가 봐, 김성남 씨. 예. 스카웃이네.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는데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릴 때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 제 시골 집에서 이제 그 홍수가 나가지고요. 한번 다 떠내려가가지고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예. 네. 그 당시 그 부대에서 그야말로 마스코트였던 그랬겠네. 것 같아요. 그 당시 예. 이 어떻게 호칭을 하셨는지요? 뭐. 그때요. 처음에는 이제 예. 아저씨 또 뭐 삼촌이라고도 그랬고. 약간 형님 그렇죠. 이제 약간은. 아버지라고 한 분도 계세요. 예. 아버지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형님이지만 예. 그 이제 서로 그렇게 했는데 전부 저를 집에 휴가 갈 때 서로 데리고 가려고요. 막 싸우고 그랬어요. 서로 싸웠어요. 저 데리고 가려고 막 싸우고. 귀여운 아이가 그래. 많이 발전했다. 아저씨가 형님 되기 때문에. 그러던 아저씨들이 지금 형님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안고 안고 가기도 하고 또 여기 총각 들이니까 무슨 심부름 시킬 때 특히 여자 심부름 시키잖아요. 그럼 야 일로 와봐. 누구한테 미스킴한테 뭐 어쩌고 해라. 편지 좀 전해줘. 편지도 전해주고. 아니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저는 이제 어리니까 그래도 그 남녀 관계는 알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상준 형님 저기 계시는데 야 와봐라. 그러면 가요. 그러면 내가 좀 만나지 않다 캐라. 뭐 이러고 하면 가서 저기요 저쪽에요. 조금 전에 노래 부르셨더니요. 이상준 병장님께서 잠깐만 뵙자는데요. 그러면 그러고 이제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런 어린 나이에 군 경험을 했거든요. 어쨌든 간에 정식 입대는 아니라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우선 우리 옆에 계신 신충식 형님께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도 가르쳐 주셨고 제가 제일 뭐 군대 생활도 물론 기억에 남습니다만 제 인생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저는 가장 값진 제 인생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때 잘해주신 우리 형님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맙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들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군대에서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느껴보고 배우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김성남 씨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35년 전에 그곳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척 궁금할 겁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졸병 수첩! 라디오도 귀하던 시절 일회용 밴드를 들고 대민 활동을 벌이던 군인들이 있었으니 일회용 반창고가 처음 나왔던 그때 오늘부터 회충약 대신 이 일회용 밴드야. 네. 군의 단원들은 첩첩산중 시골 마을을 다니며 의료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밴드 있습니다. 일회용 밴드 나누죠. 이게 뭘까? 아직도 반창고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안녕하세요. 기적의 명약 일회용 밴드가 나왔어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이 뛰놀다 머리가 다쳐도 봉사 짓다 나세 피워도 된장 대신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세요. 이게 뭘까?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다면 군에 대해 친절한 설명 큐! 시부조기 앞으로. 우리 거기 아가씨 좀 나와주세요. 할머니 저요. 장내에 계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밴드는 이렇게 떼고 붙여서 쫙 발라주면 됩니다. 손에 난 상처에 바르면 낫겠지만 탈보다 화난 아가씨에 대한 연정은 이제 어떻게 한대요? 이거 조금만 더 주이소. 옆집 새댁이 애를 낳고 많이 아파서 해. 집이 어디예요? 일회용 반창고가 맺어준 인연은 일회용 편의용품이 아니었다. 심각한데. 농병. 뭐 좀 챙겨와봐. 저런 사흘 동안 산모가 아무것도 먹질 못하고 쫄쫄 굶었던 모양인데. 급한 김에 자전거 히치하이킹. 그 시절 야타적은 인심도 좋았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군예 대원들, 그들의 넘치는 사랑 산만리. 저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콩 한 쪽 나눠 먹었던 우리네 인심은 육군 정량이 전부인 군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으니 아껴 먹던 부식에 쌀, 영양식까지. 군의 대원들의 정성 덕분인지 산모는 무사히 완쾌될 수 있었고. 아이고. 35년 전에 그랬다. 잠깐만요. 상준 씨, 잘 가 있어. 수아 씨, 잘 먹을게요. 꽃보다 더 아름다운 시골 인심. 그 훈훈한 정을 간직한 채 군인들은 사랑을 싣고 오늘도 떠난다. 아름다워요. 네. 인정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고령신 씨 17대선 신성호. 입대 전 아버지의 유일한 당부 말씀이 있었으니 나옵니다. 돈이 하나라서 어디 가서라도 집안 위기 질서가 중요하다. 위기 질서. 알겠나? 예, 아버님. 집안의 위계 질서만큼 내무반 계급 질서도 잘 잡았던 신성호. 바야흐로 삼정승 안 부러운 신성호의 시대가 도래하나 했는데.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여? 너 뭐야? 응? 어이, 고령신 씨 신충식 대 고령신 씨 신성호. 호자 위에 십자. 그렇다면 따져보니 존나 계산해요. 조상님. 조상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시련을? Guido per il mare luce e tira fuori
대선 장군보다도 고무당당한 군기의 화신 신성호 상병. 그런데 어째 좀 깨름직한 예감이. 아저씨가 오시네요. 집안 위기 질서가 중요하다. 어찌 이런 일이. 천하의 신성호가 왜 신충식 앞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러나 신성호의 시련은 시작에 불과했다. 갓나 새끼 날래날 못 불갔어. 그렇게는 못한다. 뭐 이 반동 새끼. 위기 질서가 중요하다. 무대 위 스타 신성호건만 우제 신충식의 눈빛만 봐도 오금을 못 펴는겨. 아저씨. 너는 고령 신시다. 최고의 기록. 이거 아저씨만 아니면. 그러나 이렇게 이빨 빠진 호랑이로만 있을 수는 없다. 내무반은 지금 난리 부르스 중. 내가 꼬리게 뭐야? 스파! 구겨진 신성호의 자존심을 확실하게 펴보일 하늘이 주신 기회로다. 화장실 갔습니다. 드라큘라 앞에 마늘, 모기 앞에 모기향.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신성호 앞에 신충식은 어딜 간겨? 똑바로 군상을 하잔 말이야. 그때 저 여유만만한 모습이란 신충식만 나타나면 얼차려는 얼시오가 되고 백년계획 보루함이 타불이 돼버리니. 해산. 그러나 온열 하루몇 차이도 무서운 군대. 햄릿, 그래도 넌 행복했다.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어려운 일줄이냐 계급이냐. 너는 못 참아. 못 참아. 와, 큰일 났다. 충식이 빨리 하란 말이야. 나라에 부름받아온 몸. 아버지의 말씀이 떠오르긴 하지만 여기는 군. 계급을 따를 수밖에.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저씨 죄송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든가. 미안하다. 그러나 그 순간 제가 미안합니다 신하사님. 우리 학년은 밖에 나가서나 따지기도 하죠. 피만큼 찐한 전우회가 탄생하고. 근데 두 사람 요즘 만나면 아저씨가 먼저요 계급이 먼저요. 신성호 하사님 그렇게 아픈 사연이 있었군요. 정말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아버님의 말씀. 성우야, 위기 질서가 중요한 것이다. 니는 고령 신시다. 그러면 신현주 씨도 신시인데 혹시 고령 신시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영월입니다. 아유, 영월. 아쉽지만. 예, 저 사이에 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근데 참 학렬이 중요한가 보네요. 저기 우리 고령신가는 네. 딱 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렬만 딱 따지면? 딱 따지면 정확하죠. 아래 위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성호 씨는 이제 저보다 사실은 고참인데 네. 그 호자니까 네. 식자 밑다니까 식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쩌다 이렇게 그런 관계가 걸려가 참 난감하셨겠어요? 아마 가장 군의대가 그 군기가 문란한 한 세대를 창조해 줬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그때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 내내 한 번도 기합을 안 주셨습니까? 기합을 딱 한 번 줬죠. 그랬더니 잘 받아요? 이제 본인은 네. 본인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기합을 주질 않고 어렵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우리 동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네. 괴로움을 당했죠, 뭐. 네. 아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문제는 이제 아저씨하고 두 분이서 나중에 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그 이상준 하사님 그 산모 얘기가 참 그 가슴 뭉클하던데 혹시 그 후에 연락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여자 전혀 없죠. 그래요. 예. 근데 그때 그 나이도 컸을 거 아니에요? 35년. 예, 그렇죠. 예, 30, 한 35살. 그러니 장가 갔으면 애 낳고 다 했을 텐데. 예.
카메라를 향해서 예. 그분이 혹시 보실지 모르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35년 전 우리 저 군예대에서 저 사모님께 저 그때 우리가 부식하고 뭐 여러 가지 참 이래 근데 그 인연이 지금도 그동안 잊었으면 지금은 생각납니다. 네. 나는데 오늘 뭐 방송 중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뭐 감개무량합니다. 네. 한마디로. 어느 지역이었죠? 경북 영덕 하재리. 하재라는. 예, 예, 예. 그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어떤 분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네. 우리가 현재 방송 마치고 나면 우리도 모임이 있으니까 네. 우리 모임의 연락망을 알려 드릴 테니까 네. 뭐 서로 한 만나는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근데 신청식 병장님, 그 당시에는 밴드, 일회용 밴드 이게 상당히 귀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밴드가 처음 나왔죠. 저희들도 모르고 그래서 아까 너무 과장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만병통치처럼. 아니에요. 그 밴드가 나왔을 때 진짜 예. 그냥 아픈데 붙인다고 머리 아픈데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정말요? 아무나 그냥 아픈 데는 다 붙이는 거예요. 그거. 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만들었죠. 어디요? 여드름 났는데도 천연이. 아, 여드름 났을 때도 그거 일회용 반. 예, 예, 예. 그 무슨 자랑. 배 아프면 배에다 붙일까? 그렇죠. 붙이고 막 그랬어요. 네. 그땐 참 뭐든지 귀할 때 처음 나오니까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신기하니까 먹는 것도 귀했고 오죽하면은 먹기 시합을 다 했습니까? 여기 누가 먹는 건 누가 제일 많이? 신하사죠. 네. 역시. 얼마나? 옛날에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우리 간식이 없잖아요. 네. 간식이란 게 아니고 제일 선호도가 국화빵이란 게 있잖아요. 국화빵 많던 시절에. 국화빵을 50개를 먹었어요. 50개. 대단한 거죠. 예. 이용식 씨도 해보셨나요? 네, 국화빵은 아니고 짜장면 5그릇 먹기 대회를 했는데. 네. 이 양반은 뭐 짜장면 5그릇 쉽게 먹고. 그래요? 국화빵 50개가 훨씬 먹기 어렵습니다. 네. 5그릇을 쉽게 드십니까? 그럼요. 전 4그릇 반 먹고 혼수 상태 빠진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앞으로 조상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술은 누가 제일 셌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선 소주라고 네. 그 큰 병이 나왔습니다. 그걸 한 서너 병 정도 안전자에서 먹었으니까요. 그게 서너 병이면 작은 병으로 치면 몇 병 될까요? 그러면은 그게 한 15병 이상 될 겁니다. 맹물을 그렇게 먹어도 여기 터집니다. 근데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군예대에 있으면서 연극과 쇼를 할 때에 쇼에서 꼭 필요한 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상에 좀 죄송합니다만 치질기가 있었어요. 그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게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비포장 도로니까 차는 뛰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술로 안 먹으면은 그 마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오래 먹다가 나중에는 술로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술로 먹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렇다고 지금 현재 불편하신 분들 술 15병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근데 지금은 구타가 정말 완전히 없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고참과 졸병 사이에 구타가 있었지 않습니까? 빠따도 치고 그랬었는데. 있는 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보시다시피 약간 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본이나 책 같은 것을 집합할 때 그냥 아리랑 잡지 미리 이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 때리면은 소리는 멋있게 납니다. 팍팍 소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액션만 하면 되죠. 아야 하만 해주면은. 또 연기는 얼마나 잘하셨겠어요. 그래서 신중식 씨는 그 사극에서 본장 만든 역할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그런 예의가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지록을 피했던 얘기를 지금 참 들었죠. 지금 현역병들은 그런 구타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 현역병들이 고향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평영 통신. 부님
아들 재원입니다. 의장대가 어떤 곳인지 잠시나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한다. 정말 멋있는 우리 군인들. 우와. 나를 알고 있는 양정고등학교 동창들아, 너희들에게 알려줄 소식이 있어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동진 1병님 나오시죠. 친구들아, 욱진이를 후임병으로 맞아서 내가 이 어린 욱진이 열심히 키우고 있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욱진이 아직 어려서 사회에 나가면 적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겠다. 어쭈? 안 줘. 어쭈? 안 줘. 너도. 너는 고등학교 때 나하고 분식점에서 라면하고 떡볶이 같이 먹으면서 영원한 우정을 쌓자고 맹세하더니 내가 왜 울려서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내 애인 뺏어갔냐? 네가 잘 될 것 같냐? 네가 군대에서 내 밑에 들어오면 반 죽었다! 어머니, 군생활 벌써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저 오늘 일병 달았습니다. 정말 살맛납니다. 제 밑으로 3명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화장실 갔대요. 고참들 얘기로 군생활 반이나 했답니다. 정말 그 말 실감납니다. 한우야, 너를 알고 지낸 지도 20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는 너를 볼 수가 없구나. 처음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 내 곁에 없지만 너와의 좋은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으마. 부디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지금 나의 모습 보아라. 나의 마음을 너한테 전한다. 누나 작년에 결혼했을 때 내가 자대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대 적응 기간이었거든. 그때 누나 결혼식에 못 간 게 너무너무 아쉽다. 누나 드레스 입은 모습도 한 번도 못 보고 참 예뻤을 텐데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줘. 사랑하는 재원아, 형이 이제 군입대해서 자대에 배치받았다. 형이 군입대하기 전에 너에게 핸드폰을 줬는데 핸드폰이 3개월치가 밀려 있어서 지금 네가 그 핸드폰 값 내니라고 등골이 휠 지경인지 다 안다. 형이 100일 휴가 나가면 모두 다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몸 건강히 학교에 열심히 다녀라. 야, 엄마 아빠 지금 다 주무시냐? 아저씨 다 눈 감으세요. 일로 와봐.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 막내 아들 인성입니다. 제가 입대를 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 유격 훈련장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입대 전까지 항상 어머님의 속만 썩혀드리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항상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 막내 아들 명종입니다. 저는 지금 유격장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비록 앞을 못 보셔서 TV를 시청하시지 못하더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부모님, 제가 제대할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제대하면 꼭 부모님께 효도드리겠습니다. 돈을 꼭 많이 벌어서 부모님 두 눈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부모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막내가 갑니다. 네.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실까요? 그래요. 감동적이고 참 재미있고 기지 넘치고 네. 그런 병영통신을 들어봤는데 아버지의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신충식 병장님 어떠셨어요? 들은 사연 중에. 네, 마지막에 그 앞을 못 보는 네. 그 부모님을 두고 군대 온 그 병사들. 네. 정말 그 가슴이 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저렇게 성장해가는 과정 아닙니까 군대라는 그렇죠. 게. 네네. 그래서 열심히 군대 생활하고 나가서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게 효도죠. 뭐. 네. 네, 가슴이 찡합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참 군에서 묘한 경우죠. 네. 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군에서는 선후배가 된 그 주인공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동진 1병, 장욱진 2병.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이 1병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동창인데. 네. 동기 동창. 군대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어떠세요? 조금 서운하지 않은가요? 아주 잘해주시기 때문에 잘해주시기 때문에 서운한 점 하나도 없습니다. 장욱진 2병. 네. 그러면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네. 이 TV를 보고 있는. 얘들아, 옛날에
그 동진이가 아니다 이젠. 나한테는 진짜 옛날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쫓아다니던 동진이가 아니다. 네. 참 서운하다. 이동진 병님. 꼭 한 3,000원 좀 빨리 갚아주십시오. 무슨 사연이 있군요. 아 도대체 얼마 차입니까? 네. 같은 78년생이고요. 아니 계급 저기 입대 날짜. 제 바로 밑으로 들어왔는데 네. 2달 열흘 차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군요. 네. 2달 차이면 여기서 대구까지 줄 설 거예요. 그렇죠. 그 인원이. 근데 장욱진 이병은 생일이 78년 몇 월 달? 4월 달입니다. 4월 달. 이동진 일병은 몇 월 달? 78년생입니다. 몇 월 달? 몇 월? 생일. 달을 대요 달. 78년생 맞습니다. 네.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지금 이제 혼수 상태 빠지는데 장욱진 이병은 4월 달, 이동진 일병은 태어난 달이 78년. 네.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끝내 11월 달을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예, 그 비밀을 내가 밝혔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지금 몇 개월 차이냐면은 4개월, 11개월 따져서 6, 7개월 차이란 말이에요. 네. 7개월 차니까 오늘은 2등병이 1등병한테 형처럼 생일을 따지면 형이에요. 야, 형으로서 네, 오늘 식사 같이 하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시작. 저 오늘 식사 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동창이니까 반말로 하라 이 말이에요. 반말로. 아니 여기는 사회로 나왔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오늘만큼은 한번 해보세요. 이따 내 옆에서 밥 같이 먹어라. 알았지? 대답하셔야죠. 거기에 맞게끔 한마디. 부대 가서 오자. 이야, 분기가 아주 바짝. 대한민국 국군은 이렇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알았죠? 아저씨 조카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거 없어요. 저 동창 두 친구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힘차게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신충식 병장님 35년 전의 추억을 지금 얘기했습니다만은 군이라는 것이 뭘까요? 네, 진짜 그 35년을 되돌아가서 이번에 유교 훈련도 해보고 우리 후배들도 만나고 또 우리 같은 동료들하고 같이 군대 생활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라는 게 역시 인생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 군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게 발전돼 가고 성숙돼 가고 해서 앞으로 이런 우리 이 군대가 존재하는 한 이제 우리 후방에 있는 많은 그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아주 좋은 걸 느끼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5년이 지났어도 그 넘치는 전우애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육군 제2군 사령부,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군예대 출신의 예비역 여러분과 현역 여러분이 함께했던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만남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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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